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 이러면은 일반 분들은 헷갈리죠. 말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은 초기에 20%를 놓고 나머지를 20년 동안 나눠 갚자. 이게 지분 적립형이에요. 토지 임대부는 말 그대로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은 이제 그런 겁니다.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건물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토지의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토지 임대료를 SH공사나 LH공사에 내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거 반값 아파트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찐빵을 사셨잖아요. 안고가 없어. 안고는 안 드려. 근데 반값 찐빵입니다. 이러면 수긍하세요? 제가 굳이 토지 임대부 할 수 있음에도 지분 적립을 하는 이유는 토지가 내 거야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회발전소에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공유 오피스인데요. 기회발전소라는 명칭부터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오늘 금주머니 TV는 경기도 내 대형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모시고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경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집값,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최근 몇 년 새에 되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경기도로 급격하게 인구 유입이 된 것도 실상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층들이 특히 많이 밀려났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지난해 9월에 사장님께서 경기도형 새로운 주택 모델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방침을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분 적립형은 이제 사실 제가 SH 사장할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쭉 고민해 왔던 건데 공식적으로 런칭하고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시행령 규칙까지 만든 거는 작년 가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종부세 관련한 이슈까지도 해결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걸 했는가부터 말씀드리면은 집값이 이제 최근 한 5,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 주변에 이제 아들, 딸 결혼시키시는 분들이 종종 싸움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움이 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주택을 남자 쪽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전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 집에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초기 집값의 한 10에서 20%를 납부를 하면 그분들한테 지분을 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평균 거주 기간이 지금 3년이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계속 밀려나가야 돼요. 전세값 올리고 그러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도 높고 주거 안정도 떨어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에 20%를 놓고 나머지를 20년 동안 나눠 갚자. 이게 지분 적립형이에요. 그럼 적금하듯이 이렇게 집을 장만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럼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이 언제 어디에 공급되는지 하고 입주 자격, 거주 요건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시범 사업은 광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3기 신도시의 작은 평형은 기본적으로 지분 적립을 넣는 걸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건데 10,000호 이상을 지분 적립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소득분위로 보면은 한 4, 5, 6분위 정도. 그러니까 이제 1, 2, 3분위는 대체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제 8분위 넘어가면은 자기 돈이나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가산점을 드릴 예정이에요. 분양가 책정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변 시세의 뭐 80% 정도. 보통 우리가 공공분양주택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초기에 내가 20% 정도 넣으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보통 경기도의
국민주택 규모가 한 6억 정도 돼요. 5, 6억 정도. 그러니까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를 내가 넣고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그런 거죠. 좀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걸 작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수분양자가 장기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분 적립형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분 적립형과 토지 임대부는 좀 어떤 점이 다릅니까? 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 이러면은 일반 분들은 헷갈리죠. 말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금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그러니까 지분을 적립해 나간다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적금 넣듯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 임대부는 말 그대로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은 이제 그런 겁니다.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건물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토지의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토지 임대료를 SH공사나 LH공사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끝까지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겠죠. 건물의 가치는 계속 낮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한 20여 년 전에 했던 것들도 그다지 인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볼 때는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유지, 공유지도 별로 없고 집을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토지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뜻은 좋지만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언론에서 이거 반값 아파트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찐빵을 사셨잖아요. 안고가 없어. 안고는 안 드려. 근데 반값 찐빵입니다. 이러면 수긍하세요? 아니요, 수긍 못하죠. 아유,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뜻은 좋고 처음에 가격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언론에서 반값 아파트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굳이 토지 임대부 할 수 있음에도 지분 적립을 하는 이유는 토지가 내 거야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차이입니다. 사장님, 그럼 그동안 뭐가 더 좋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지분 적립형이 당연히 좋죠. 그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실수요자 구미에 딱 맞는 정책인데 이 전례가 없는 시도다 보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사장님? 정부, 중앙정부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장 애먹었던 게 이게 이제 분양주택이니까 초기에 20%가 이제 당첨되신 분이 갖고 나머지 80%는 GH 소유가 되잖아요. 그럼 분양주택은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종부세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이제 저희가 GH가 내야 될 세금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에 가름해서 종부세 면세해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제 디테일한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굉장히 잘 협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올해 27년 차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 7월 초면은 광교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 한 만일 정도 됐더라고요. 일자로 따지면은 27년 전인 97년에 창립을 했고 그동안 경기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신도시 2기, 3기 이런 신도시 조성해왔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리고 주택 공급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럼 공사에서 성공적으로 좀 완성한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사례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지금 저희가 매년 한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판교만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판교의 작년 GRDP가 168조쯤 됩니다. 참고로 그 부산시의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시의 GRDP가 98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판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판교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융복합타운이 있는 광교 신도시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가장 그 아름다운 도시로 뽑혔었죠.
이러한 것들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동안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공사에서 또 이렇게 공급해온 공공주택 현황을 좀 보니까 이 자연N이라는 브랜드로 그동안 공사에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왔는데, 흔히 좀 공공주택 하면 민간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보다 좀 품질이나 입지 조건 같은 게 좀 떨어진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자연N에 대한 좀 경기도민들의 호응은 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가 굳이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기는 싫은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휴건이 뭐 이런 거. 결국 그 이야기는 브랜드 떼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연에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언론사들이 이 주재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이런 데서 상 받은 적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와서 작년부터는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게 항상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GH가 지은 아파트가 뭐 무량판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뭐 시공이 불량해서 뭐가 이런 사례는 없어요. 앞으로도 품질은 계속 이어나갈 거고, 자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주머니 TV는 앞으로도 주요 경제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사와의 대담 코너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세용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